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이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문서에 관한 죄. 자, 문서에 관한 죄인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렵니다. 정답은 3번인데, 3번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작성 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만한 형식의 외관을 갖춘 경우라도 사문서 위조죄에 있어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요 부분을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어떤 거냐면은, 자,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자, 여기다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언더라인 그어놓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 사문서 위조죄에서 사문서로 봤습니다. 사문서로 봤어요.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봤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그 명의자의 어떤 믿을만한 어떤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그죠?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있어서 사문서로 본다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이 되지 않는 것도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봐볼게요.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집행간부 등 69조 벌칙 적용에 공무원의 의제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답니다. 자, 이것을 행사한 행위는 어쩐다? 공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이제 문제는 2번과 4번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이미지 파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행사죄와 관련돼 갖고는 이미지 파일은 보여줬을 때,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여줬을 때 행사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문서를 만드는 거, 위조하는 거, 여기서 이 죄에 따를 때, 그죠? 문서에 관한 죄에서 이걸 따를 때, 자, 그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그 이미지 파일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 문서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2번이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갑이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답니다. 그리고 그 전송된 파일을 제3자에게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으로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신뢰하겠죠? 아, 이게 맞구나. 신뢰할 거 아니에요. 요즘 핸드폰 만들러 가면은 옛날에는 종이에다 서명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종이에 서명하는 게 아니라 무슨 태블릿 PC 같은데 뭘 보여주면서 그 전자 볼펜으로 해갖고 거기 서명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뀐 만큼, 그죠? 여기 행사죄에 있어서만큼요. 행사죄에다가 좀 메모해 놓으시고요. 행사죄에 있어서는, 자, 컴퓨터 화면상 나타난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고 그것을 신뢰하게 하는 것은 행사죄가 됩니다. 성립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만드는 거야. 문서를 만드는 거, 위조하는 거에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화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 파일이 있잖아요. 이것을 실행해서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서 화면에 나타나는 거. 자, 이런 경우에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뭐예요? 행사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상 이미지 파일은 행사죄에 있어서는 행사로 봐요. 하지만 그것을 제조하는 거, 그죠? 위조하고 변조하고 만드는 거 있죠? 그 문서에 있어서는 바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은 문서죄에서 말하는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요거 두 개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컴퓨터 화면에 이미지 파일이라 해갖고 무조건 뭐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야. 행사죄에 있어서는 된 거요. 문서죄에 있어서는 바로 이 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렇게 문제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 간부후보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굉장히 1번서부터 한 20번까지는 더럽게 어렵게 냈는데 21번서부터는 좀 널널이 뽕으로 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순경시험 문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왜 시험 내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 생각인데 출제하다가 귀찮은 거야. 그냥 문항수를 맞추려고 해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중반전 이후로 나오고요. 앞대가리 부분 1번서부터 20번 정도까지는 빡세게 나왔는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셨어. 갔는데 1번서부터 10번까지 푸는데 영 뭐 계속 막히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최신 판례 나오고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문제를 갖다가 한 장을 그냥 넘기고 한 25번서부터나 30번서부터 풀기 시작하십시오. 되셨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이야. 난 옛날에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은 만약에 1번서부터 5번까지 그 당시는 20문제 형법 20문제였었죠. 1번서부터 5번까지 풀었는데 뭐가 잘 안 돼. 안 풀려. 뭐가 어렵고 막 그래. 내용이 복잡하고. 그러면 저는 한 10번서부터 다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가셨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린다. 어렵다. 이러면은 한 10번 정도 건너뛰고 10개 정도 건너뛰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만약에 뭐 한 5번 6번 풀다가 막혔어. 막 어려워. 이해가 안 가. 그렇다고 해갖고 계속 그거 물건으로 치면 계속 시간 잡아먹는 거야. 바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한 10개 정도 이후에 뒤에 있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